백내장 수술은 집도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입니다.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만 일부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도 길게 걸리고 수술 후 결과가 예상보다 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의 형태가 어렵거나 전방 깊이가 낮거나 섬어치 소대가 약한 이런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경험한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수술 후 결과를 좋게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백내장 진단 시 정밀 검사 장비의 차이가 수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현대 백내장 수술은 단순히 흐린 시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력 교정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나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불규칙 난시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막 지용도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수술 전에 각막 난시나 그리고 인공수행체의 도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각막 난시는 3가지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서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수술 장비에 연동을 하는 게 수술 후 결과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며 왜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나요? 백내장은 여기 보시면 사진기에 이렇게 렌즈에 해당되는 눈의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가 흐려지는 게 백내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이 흐리게 되어 있죠. 흐려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수용체가 흐려진 수용체에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노안, 녹내장, 황반변성과 백내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증상 차이가 있나요? 모두 중년 이상의 눈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인데요. 노안은 눈에 있는 이 수용체가 조절력이 잃게 되고, 조절력에 관리하는 모양체가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로 근거리 볼 때 초점이 잘 안 맞는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백내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체 자체가 흐려짐으로 인해서 먼데 가까운까지 모두 흐린 그런 증상을 유발하고요. 녹내장은 눈에 있는 안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압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안압은 정상이더라도 시신경에 가는 혈류가 문제가 생겨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야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황반변성은 사진기 필름에 해당되는 우리 망막이 있는데, 이 망막의 중심부가 황반입니다. 이 황반부에 손상이 생김으로써 중심 암점이 생기거나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며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게 되나요?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주로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한눈을 가렸을 때 2개나 3개로 겹쳐 보이는 그런 한눈 복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까운 게 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수용체성 근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람이 시력이 본인이 좋아졌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밝은 데 나가면 더 잘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수용체에 특별한 백내장 타입이 생기면 밖에 나갔을 때 밝은 데 나가면 오히려 어둡고 실내에 오면 더 밝게 보이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자외선 노출 같은 생활 습관이 백내장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자외선 노출은 그 자체가 백내장 발생과 악화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백내장의 20에서 30% 정도가 자외선 노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그런 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백내장을 유발하진 않지만 백내장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용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줌으로 있어 노화를 촉진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근거리 작업을 야기해서 조절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젊은 노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되나요? 당뇨병은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백내장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발병 연령을 많이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도 한 20%, 30%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백내장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감염증도 취약하므로 수술 전후에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수술을 미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백내장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될 질환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을 진단하였다 해서 꼭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시력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시간 간격을 두고 좀 경과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쪽 눈의 시력이 실망할 정도로 심하게 안 좋은 분들도 반대쪽 눈의 시력이 좋은 경우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더불어 집에서도 자가로 이렇게 한눈씩 가려보면서 시력을 체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백내장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백내장 수술은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열고 여기 점토물질이란 걸 넣어서 눈을 보호한 다음에 수영체의 앞에 낭을 이렇게 동그랗게 절개를 합니다.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영체 핵을 잘게 쪼개서 흡수한 다음에 그 남겨진 주머니에 인공으로 만든 수영체를 넣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현대 백내장 수술은 이런 과정에서 잽토나 렌자 같은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남 절개, 그리고 각막 절개, 그리고 수영체 핵을 잘게 쪼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프리미엄 인공수영체, 즉 난시교정용 인공수영체나 노안교정용 다초점 인공체를 수술할 때는 이런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빠르면 하루부터 3일 정도 걸리고요. 수술 후에 시력이 안정된 기간은 한 달 또는 2달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체는 어떤 종류가 있고 단초점, 다초점 렌즈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인공수의 종류는 현대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행체는 대부분 아크릴 재질로 접어서 삽입할 수 있는 인공수행체입니다. 초점 거리에 따라서 초점이 하나 있는 단초점 인공수행체, 초로점이 여러 개인 다초점 인공수행체, 그 중간 형태인 연속초점 인공수행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행체는 초점 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경을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수술 비용이 저렴하고 눈에 다른 녹내장이 심하거나 아니면 황반변성 등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초점 인공수행체는 안경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하고요. 연속초점 인공수행체는 일상생활, 즉 골프를 친달지, 운전한달지, 아니면 요리를 한달지 그럴 때 안경 없이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인 단초점 인공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를 사용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안경이 필요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까운 잔글씨를 볼 때는 짧은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초점 인공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안경이 필요 없지만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근거리형 돋보기가 필요합니다.